안녕하세요. 코토백과 친구들입니다. 투자를 할 때 타이밍, 그리고 좀 뭐 꾸준히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목돈이 모이면 뭐 바로 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수익률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홍래님.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좀 유념하셔야 되는 포인트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 시기적인 부분이 될 텐데요.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라. 이 부분은 이제 장기적인 복리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매년 쌓이는 이자, 또 그 이자가 벌어들인 이자가 누적이 되면서 지금 단기간에 걸쳐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가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시장이 요즘 좋다, 누가 투자하더라 하면 그때 들어갔다가 하락하면 다시 투자를 안 하시든지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뜨문뜨문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꾸준하게 투자하시면서 정기적으로 불입하시는 그 효과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는 곁에 두시고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단 1%의 성과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복리 효과랑도 마찬가지인데, 연간으로 봤을 때 1% 차이 크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원금이 두 배로 불어나는 데 있어서 이 1%의 차이가 주는 효과는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장기적인 복리 효과와 연동돼서 생각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효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작은 수익률 차이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빨리, 최대한 빨리 일찍 시작하고, 그다음에 장기 복리 효과를 감안해서 오랜 시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복리 효과에 대해서 많이 드는 예가, 우리가 이제 돈이 돈을 부른다, 혹은 뭐 스노우볼 효과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많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18살이에요. 그리고 65살에 은퇴를 한다 그러면 한 47년 정도의 시간이 있죠. 그런데 만일 매월 10만 원을 금고에 쌓아만 둔다 라고 하면 이게 5,700만 원 정도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18살부터 매년 한 7% 정도 수익이 나는 자산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수익금은 또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47년 정도를 유지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47년 후에는 한 4억 6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달 들어가는 원금, 즉 10만 원이라는 원금은 같은데 수익이 나고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쌓으면 그 효과가 한 7배, 8배 정도 이상의 이런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강조드리는 장기적으로 또 빨리 시작하고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려라 라는 게, 이런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리 효과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분들도 많은 명언을 남기셨죠. 특히 이제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 효과란 가장 막강한 힘이고 또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죠. 워렌 버핏께서는 지금의 현재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그 근간에 복리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투자를 시작해서 내 돈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놓고 이 복리 효과에 충분한 힘을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돈을 모으는 거, 많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어서 꾸준히 돈을 모아도 어느 정도 목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자꾸 뭔가를 사고 싶거나, 아니 그 돈을 자꾸 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은 어떻게 떨쳐내야 되는지,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돈이 좀 큰 돈이 생기면 또 그 돈에 상응하는 가치의 이런 고가품들을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욕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나이 드신 경험 많은 분들의 그 생각들, 지나고 나서의 이 많은 후회들을 이렇게 한번 잘 회고를 해보면 뭐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죠? 또 다른 하나는 저금 혹은 투자 좀 열심히 할 걸. 크게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많은 그 인생 선배 여러분들의 그 어떤 후회 섞인 그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돈을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의 어떤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참고 좀 더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투자를 지속해 나가는 이런 생각은 결국은 만일 목표 설정 자체가 굉장히 짧았다. 나는 1,000만 원을 모아볼게. 나는 3,000만 원을 모아볼게. 나는 5,000만 원을 모아볼게. 라고 이렇게 어떤 금액 단위로 만일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다면 중간에 그런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조금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는 어찌 보면 금액이 아니고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하자면 10년짜리 혹은 20년짜리, 30년짜리 정말 내가 주인공인 인생의 롤플레잉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중요한 30년짜리 게임을 하고 있는데 3년 만에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자원을 다 지워버릴 것이냐 혹은 남은 27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좀 쉽게 돈을 써버리는데 조금 제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그 방금 말씀 주신 거 너무 동의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돈을 어떻게 쓰지라는 고민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흔히 통장 쪼개기라고 요즘 유행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는 목적들이 되게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장기적인 자산을 증식해야 되는 그 자금에 같은 경우는 중도에 소진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내가 특정한 소비를 위해서 모아야 된다. 그런 목적의 자금들은 또 그 기간 동안 모아서 소비하시는 데 사용하고 해서 약간 좀 그 투자나 투자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한 목적들을 좀 나누셔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어느 정도 모아놓은 이 목돈이 있는데 그거를 불안해서 어떤 투자 상품에 이렇게 넣지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잘 살다가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목돈을 그 목돈이 투자 상품에 묶여 있으면 중간에 어떻게 다시 빼오지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투자를 못하겠다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하는 친구였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목돈이 들어갈 때가 있죠. 혹은 내가 예상했던 지출 시점보다 더 빨리, 특히 이제 주택 구입이나 혹은 결혼, 뭐 이런 다양한 혹은 뭐 가족의 어떤 병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좀 예기치 못한 목돈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홍르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통장 자체를 어떤 뭐 한 10에서 30% 정도 비상금 통장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 목돈이 생길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다소 조금 소극적인 자세일 수도 있고 또 사실 어떤 주식 혹은 뭐 채권, 보험, 이 많은 금융 상품들이 이 내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의 일정 수준으로 비례를 해서 사실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담보대출 같은 제도도 있기 때문에 목돈이 두려워서 목돈 발생 이 가능성이 두려워서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목돈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융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주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깨달았어요. 2가지 정도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이제 내가 어떤 형향의 투자자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투자를 한다.